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용 성형 피해 사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주름을 펴주고 납작한 이마나 턱, 코를 도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성형용 필러.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지만 잘못해서 혈관에 직접 들어가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사건 파일 어제 내용에 이어서 미용 성형, 특히 이제 필러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사건 진행했던 것 중에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사건들 관련해서 의료소송, 의료과오 사건 보면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그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어떻게 산정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네. 직접 손해는요, 병원비나 간병비 이런 걸 얘기하고요. 예. 간접 손해는 이 사고를 안 당했으면 내가 벌 수 있었을 돈, 이걸 이제 간접 손해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예.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네. 직접 손해는 병원비도 있지만 네네. 간병인 비용 같은 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해요. 예. 특히 이제 전체 실명이 됐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면 뭐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수도 옆에 있거든요. 누군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져보면 뭐 한 달에 600만 원 이렇게도 되고 예. 그럼 뭐 연이면 7, 8천만 원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상태로 40년, 50년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네. 후만 개수라고 해서 이제 미래의 수익을 뭐 앞으로 이제 할인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쨌든 이 손해배상액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금원, 그러니까 간접 손해입니다. 소득의 감소. 그렇죠. 예. 이게 내가 그냥 사고가 없었으면 벌 수 있는 돈을 100으로 잡으면 네. 그 중에 얼마나 빠지나. 그러니까 눈이 만약에 한쪽이 없어지면 한 30% 정도는 빠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이익 상실률이라는 걸 구하고 그걸 이제 연봉에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본인 그리고 이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들 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가독연한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자, 이제 그 의료 사고나 필러 시술 피해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어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예. 이게 뭔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예. 자기결정권 침해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일단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행위 전, 중, 후 모두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예.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특히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한데요. 예. 시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암 환자나 또는 뭐 출혈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뭐 외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걸 안 하면 생명의 위험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태에서의 설명 의무보다 이거는 내가 뭐 미용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은 이런 문제에 해당되니까 충분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훨씬 크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이제 불가피성과 긴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 부분이 미용 성형 훨씬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필러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은 한 30만 원 정도가 기준인데 네네. 뭐 10만 원에도 해주고 뭐 무상으로 서비스를 끼워주기도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1+1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설명 의무만 안 했을 때도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이게 법리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위자료만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라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서 전체 액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과오 사건하고는 다르게 성형과에서 발생되는 이 미용시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충분한 설명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더 심각한 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 판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미용시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성형 시술 피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피해자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술을 받았는데 내가 피해가 막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뭐 무조건 책임 다 지우면 그쵸. 의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럼 성형 시술 자체가 아무도 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들이 되고 있는데 예. 피해자 입장에서 예.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 의무도 설명 의무지만 예. 일단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실 입증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입증이 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입증을 좀 쉽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예. 딱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예. 당했다, 뭔가 이상하다. 딱 그 시점에 바로 병원에 의료 기록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진료 기록이라든가 뭐 마취 기록, 수술 기록 이런 기록 중에 일부가 멸실되거나 위조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록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 토대로 과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의료 기록을 밝혀내셔야 되고 또 이제 다치시면 다른 병원으로 많이 옮기고 싶어 하시지만 그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의료 기록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합의를 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좀 힘들어서 그렇죠. 예, 또 경제적인 이유로도 사실은 생활을 위해서 생활고 때문에 합의하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많은 경우는 이제 좀 귀찮아서 예. 혹은 이 사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처음부터 대응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네네. 그렇게 안 되시더라도 최소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합의는 최대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라는 게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실명이라든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 피부 괴사는 몇 달 안에 거의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이 되는 필러 시술로 인해서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같은 혈관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서는 네. 여러 가지 피부 괴사 같은 2차 뭐 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 미간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같은 경우도 예. 약하게나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명이 되고 이러면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뇌경색이 살짝 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최대한 늦게 합의를 하시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좀 뭘 좀 챙겨야 될까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설명 어떻게 잘합니까? 잘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 의무는 의료법상 설명 의무는 뭐 상담 실장 예.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설명 의무를 다한 걸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성형외과 같은데 가면 대부분 상담 실장님이 설명하시지 의사 선생님 설명 잘 안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의료법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 돼요. 상담 실장이 설명한 거는 설명 의무를 충족한 게 아니군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심지어 간호사분이 하셔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설명 의무를 충족시킨 게 아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콜이 잘 돼 있어서 예. 의사 선생님이 와서 빠르게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험의 소산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작은 병원, 특히 이런 이제 성형 같은 거 하는 병원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냥 예. 뭐 수술 동의서 이런 거를 심지어 뭐 필러는 동의서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의서를 받더라도 막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입증 책임이 이제 의사한테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네네. 경우는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서 예. 요 설명을 잘했다는 걸 의사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고 예. 그걸 위해서 뭐 자필로 이제 글을 받는다던가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구두로 설명했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되는 뭐 그 보험회사들에서 받는 것처럼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 이런 네. 거 받아놔야 된다 이런 자필 얘기인 것 기재를 같고. 받는 게 좋습니다. 진료기록부 같은 데도 좀 자세하게 남겨놓고 네, 한 줄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설명하였음 이렇게만 쓰지 않고 어떠어떠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받겠다고 했음 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남겨두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설명한 것만 유효하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실장한테 맡겨갖고 했다. 그래서 그걸로 믿고 계시면 안 된다. 네, 그랬다가 정말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